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같으냐 다르냐? 틀리다는 점에서 같죠.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자주 틀린다 하는 면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 주위에 또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서 경제 위기를 5번이나 맞췄다. 위기를 잘 맞춘 사람은 5번 맞췄으면 위기가 온다고 한 30번은 예견한 사람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투자공사 1대 사장, 초대 사장을 지내셨던 이강원 전 사장님. 네. 외환은행장도 지내셨었고. 그렇습니다. 잠깐 교수님 생활을 홍익대에서 네. 한 홍익대에서도 7년 했죠. 네. 하셨었고. 자, 오늘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출연자들도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여의도는 이제 주식 전망이 가장 그렇죠. 핫하죠. 맞든 틀리든 또 전망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투자를 그렇습니다. 먼저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숙명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날씨 전망하고 주가 전망 얘기부터 좀 할까 합니다. 그렇죠. 날씨도 전망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주가도 그렇습니다. 전망은 해야 하는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신입사원 만날 때마다 네. 그래서 면접 시험할 때 이걸 질문하곤 했어요. 예.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같으냐 다르냐.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재미난 답변 중에 하나가 날씨 전망은 자연과학에 관한 거고 예. 주가 전망은 사회과학에 관한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네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우선 같은 네. 점부터 하죠. 같은 점. 우선 1. 틀리다는 점에서 같죠.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자주 틀린다 하는 면에서 자주 틀린다. 같고. 네. 네네네. 두 번째는 과거의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한다 예. 하는 면에서 같고. 음.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위 예상 기법의 발달, 네네. IT의 발달 또는 슈퍼컴퓨터라든가 네네. 위성의 발달로 네. 사실 예상 기법, 전망 기법이 고도화된다 하는 면에서는 소위 날씨 전망과 주가 전망은 같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점은 생각해 보세요. 네. 전망이 실적치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즉 날씨 전망은 전망이 날씨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죠. 그러나 주가는 예. 주가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의 실적치를 좌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가 오를 겁니다. 오를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세요. 그렇습니다. 사세요. 그렇습니다. 할수록 또 주가 자체도 그렇습니다. 오를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 전망은 예.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 전망은 그 전망 자체가 아니라 이 주가 자체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것일 수 있다. 전망을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우선 전망치는 저는 세 가지 전망치를 우리가 가끔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첫째는 희망치입니다. 희망.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 미래의 소위 기대치죠. 네. 두 번째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허. 당위치죠. 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당위치고, 세 번째는 기대치, 당위치를 넘어서 여하간에 네.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전망치, 네. 실적치. 사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역시 실적치, 실적 전망치가 되겠죠.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일 수도 있고 당위성을 갖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실적, 그렇습니다.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전망 자체가 예.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조지 소로스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람은 소위 그 리플렉시빌리티라는 이론을 가지고 네. 네. 반사 이론이죠. 재귀성 이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현실이 있으면 예.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 그 인식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이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면 네. 변화된 현실에 대해서 다시 인식의 변화가 오고, 그렇죠. 그게 되풀이되는 과정을 소위 반사 이론, 예.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재귀성. 재귀성 이론. 예. 그 그럴듯하네요. 맞아요. 예, 그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이론에서 유명한 케인즈는 네. 미인대를 예로 들기도 했어요. 그 미인대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이 네. 누가 과연 가장 이쁜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네. 내 옆에 있는 심사위원은 누구를 뽑을까에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음. 즉 전망을 어떻게 하는가 모두가 전망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사실 주가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도 네. 동시에 자기 경쟁 상대인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상품을 추천할까, 아, 과연 상승률은 어떻게 전망할까를 관심이 싸지 않겠어요? 다른 애널리스트의 탑픽은 뭔가. 그렇죠. 네, 그렇죠.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기보다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약간 이게 그 전망 자체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리플렉서빌리티, 네. 재규성 이게 또 하나의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다른 이렇게 네. 굴러가긴 할 텐데 그러면 뭔가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빨리 내 앞에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하느님만이 아는데 네. 10일 후에 네네. 미국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전망을 한다면 아하. 10일 후에 주가가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당장. 그렇죠. 내일 주가가 빠지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망이 실적치에 주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 주위에 또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서 경제 위기를 5번이나 맞췄다 하는 네. 경우도 듣곤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선별력이 뛰어날까요? 뭐 누리엘 루비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닥터 2008년 네. 금융위기 하나 딱 맞춘 걸로 네. 지금까지 잘 네. 먹고 살고 그 있더라고요. 다크금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네. 근데 사실은 위기를 잘 맞춘 사람은 5번 맞췄으면 위기가 온다고 한 30번은 예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루비니 교수는 그렇습니다. 위기라고. 예. 그러니까 계속 위기가 오면 그 중에 하나 맞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자, 지금까지 전망, 특히 이제 주가 전망과 날씨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게 사실이죠. 네. 우선 우리가 주가, 환율, 금리에 대한 전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우 그럼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시장의 변화, 기업의 변화, 세계 경제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를 소음으로 이해하느냐, 안 그러면 신호로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음과 신호, 이게 무슨 차이냐? 예. 소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현상이죠. 것. 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또 걸러야 되는 그렇죠. 거고. 신호라면 예. 추세적인 것을 나타내는 신호다 하는 얘기죠. 네. 따라서 소음은 그냥 걸러내고 네. 신호는 우리가 분명히 그걸 캐치해서 우리의 정책 대응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네. 사실은 어렵죠. 음.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은 어려워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모든 경제 문제의 정답은 늘 하나다. 그게 뭐냐? 네. 경우에 따라 다르다. It depends. 네. 거의 동의어는 뭐죠? 난 잘 모르겠다 음.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인데 나는 모르겠다는 상당히 무식하게 들리잖아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은 그죠 없어 보이죠. 그렇죠.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하면 좀 우선 있어 그럴듯해 보이네요. 보이죠. 예, 예. 70%는 맞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란 말 대신에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 늘 쓰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예. 했을 때 늘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신축적이고 예.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그 말이 정확히 뜻하는 말은 기가 막힌 정답이에요. 필요한 곳에 네. 필요한 때에 네.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 와우. 대단한 정책. 말만 들어서는 정말 제일 잘하는 그렇죠. 사람 같고. 그렇죠. 네. 말은 쉽죠. 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 네. 근데 사실은 모르겠다는 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방금 말한 건 경제정책 당국 얘기고 네. 사실은 외교부나 국방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외교 국방이요? 네. 밖에서 어떤 사태가 돌발했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하겠냐 하면 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네. 사태를 예. 예의주시하면서 네.
의원이 대처해다. 그 이상의 정답이 있을 수 없죠.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냥 의원이 대처도 아니고 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앞에 꼭 붙어야 돼요. 네네네네.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면 둘 다 기가 막힌 정답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 경우에 맞게 경우에 맞는 정책을 경우에 맞는 만큼만 쓰겠다는 말로 요약이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날씨 전망 100점짜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주 듣는 말이 곳에 따라 한때 비죠. 비올 확률은 100%인데 그렇죠. 곳에 따라 예, 곳에 한때. 따라 한때 비다. 주가 전망이나 네. 경제 전망에 100점짜리.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네. 어쩌자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이 경제학자 이런 말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A라는 사람이 예. 런던에서 풍선을 타고 파리로 갔습니다. 예. 도중에 길을 잃었어요. 예. 그래서 파리 근교에서 풍선을 좀 내쳐가지고 네. 길에 있는 사람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예.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네. 길에 있는 B가 풍선 안에 있는 A한테 네. 오, 당신은 지금 풍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안에 있는 A가 네. B한테 물어보기를 네. 당신 에코노미스트죠? 그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네. 풍선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경제학자는 맞는 말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저 자신도 네네. 늘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하곤 합니다. 진짜 맞는 말인데. 그럼요.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네. 그만큼 어렵죠. 그럼요. 어렵죠. 전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의 경제를 전망하고 대응하는데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에 관한 찬반 논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재량적으로 대응할 거냐, 룰을 만들어서 대응할 거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학술지도 이걸 가지고 여러 해 동안 네.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룰이냐, 디스크레션이냐. 즉 원칙만 정해놓고 그냥 시장에 맡길 거냐, 네. 시장의 변화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거냐. 유연하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만 할 거냐. 그렇죠. 예. 그렇죠. 유연 특히 좋죠. 네. 그러나 어떻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을 필요한 정책을 알 수 있겠느냐. 그건 시장의 참가자로 하여금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만 정해놓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시장의 참가자, 가계, 기업, 정부가 스스로 대응할 거 아니냐 네. 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재량에 의한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정책 당국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준칙, 룰에 따른 것은 정책 당국이 여러 경우에 사전에 룰을 만들어서 공지를 하면 시장의 참가자인 가계, 기업, 정부가 네.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 주식시장에도 네. 준칙과 대량의 어프로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스컷 한다. 아, 손절매 기준. 손절매 기준. 예, 자기만 원칙. 원칙. 네네네. 그 기준에 오면 무조건 팔고 네. 15% 이상 20% 이익을 보면 무조건 팔고 네. 그게 일종의 룰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네. 매매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죠. 예. 어떠한 룰과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 또 다른 경우는 롱숏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유연하게 예.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전망은 사람들의 기대가 네. 정책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 저는 이 경제학과 비슷한 게 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저는 가끔 바둑이요. 바둑하고 비슷하고 의학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둑과 의학이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바둑과 의학에 비교한 것은 첫째, 전 정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 바둑 전문가 아닙니다. 근데 네.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그러는데 예. 바둑에도 정석과 포석이 정답이 없다. 약간 패션, 네. 유형에 따라 다른 거고. 음. 사실 의학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네. 사람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다르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 처방이 다르죠. 네. 따라서 첫째, 정답이 없다. 네. 두 번째, 소위 경제정책 하나, 네. 바둑알 하나. 바둑은 뭐죠? 19줄 361개 중에서 바둑알 하나가 예. 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아, 경제정책도 정책 하나가 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바둑도 알 하나가 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네. 의학계도 네. 약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네.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제정책도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죠. 바둑의 타이밍은 뭐라고 그러죠? 선수가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늘 선수를 잡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의학도 마찬가지로 소위 선제 처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죠. 경제학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물리학자. 정해진 대로만 딱 계속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칙을 어긋나질 않고. 예. 그래서 물리학자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과 경제학의 법칙. 사실 그 경제학의 법칙엔 뭐 3가지 잡은 사람이 있고 10가지 잡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중에 그 원칙과 법칙을 보면 분명하게 안 하고 대개 이렇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네. 항상 이렇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말로 가죠. 근데 물리학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물리학은 그냥 법칙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을 우리가 탐내는 3가지 특성이 있어요. 네. 첫째, 물리의 법칙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네. 한치 오차도 있을 오차가 수가 없어요. 예. 경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경제는 늘 범위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두 번째, 물리학은 현상이 반복해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경제학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뭔가 달라요. 예. 그래서 경제학에 쓰는 많은 책들 중에 제목이 This time is different. 디프런트. 예. 이번은 다르다. 네. 사실은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따라서 두 번째 이 반복성. 세 번째는 예측성입니다. 네. 따라서 물리학은 정확하고 반복되고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한다. 뉴턴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법칙 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경제는 늘 좋은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맞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경제이고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를 이제 전망하려다 보니 또 유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바탕에 깔아놓고 그렇습니다. 전망도 들어야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항상 주가 전망이나 네. 경제 전망이나 이거를 이제 물리학처럼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된다라는 네. 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경제학을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지만 저 과학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입니다. 그렇죠. 문과에 속하는 소위 사회과에 속하는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입니다. 아트. 거의 뭐 전 지구인이 모여서 살아가는 게 경제학이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 자체가 전망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술이 되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